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여러분의 석수입니다. 바로 저예요. 네, 접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접니다. 저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봐 조금 한번 노력해봤어요. 네, 저예요. 석수입니다. 자, 요번 시간 흥분의 전달입니다. 일단 근데 전도와 전달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면 좋으니까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요것도 링크에 풀 영상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뭐 이건 짧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와, 이 소리가 웅장해가지고요. 소리를 같이 들으면 좋습니다. 촤, 멋있죠? 이 뉴런이야. 잘 보세요. 우와, 들음 들어왔다. 예, 이겁니다. 이 느낌. 나트륨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트륨 들어왔다가 칼륨 나가고,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바꾸고. 네, 요 느낌. 슉 지나가는 겁니다. 자극이 축축축축축 지나가는 거. 쫙. 축삭도액이 말단으로 오잖아요. 예, 요거 이제 오늘 설명할 건데, 요렇게 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걸 담은 요 소낭이 여기 합쳐지고, 요 끝에서 쫙 나오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탈분극이 되면서 자극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오늘 뭘 배울 거라고요? 이 재밌는 거. 저만 재밌어요? 재밌죠? 요거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어떤 차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뉴런이 요렇게 뉴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흥분의 전도입니다. 탈분극의 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미노처럼 팡팡팡팡 이렇게, 도약시험들은 팡쭉 팡빵 이렇게 됐죠? 근데 왔어. 요 끝에 왔어요. 축삭도액이 말단에 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구조가, 요 축삭도액이 말단하고 그 다음 가지도액이하고 요 사이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 그죠? 시냅스. 따라하세요. 시냅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점수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네. 점수 한번 대봅시다. 시냅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붙어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나트륨의 확산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방식을 배울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른다? 흥분의 전달이라고 부릅니다. 전도. 전도가 뭐 이렇게 따라서 쭉 가는 거, 그리고 전달은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겁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봤던 영상의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자, 축삭도액이 말단까지 흥분이 쫙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잖아요. 여기까지 자극이 오는 거야. 자극이 쫙 오는 겁니다. 이렇게 쫙 오면, 그러면 마겟, 여기 보시면 탈분극 하면서 이렇게 자극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쪽 끝부분에 오면 여기가 탈분극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칼슘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칼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그 물질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떻게 들어있냐면 소낭에, 즉 주머니에 쌓여져서 들어있습니다. 주머니에 쌓여져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주머니에 쌓여져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칼슘이 높은 농도가 되면 요
주머니에 쌓여져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담은 이 주머니가 안쪽으로 여기 붙어요. 즉 요렇게 만나게 되고 요 물질이 바깥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칩시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을 담은 소낭입니다. 이 소낭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얘가 평상시에 요게 막이라고 칩시다. 요 막에 이렇게 달라붙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들이 오면서 탈분극이 탈 와갖고 요쪽 끝부분 여기를 탈분극 시키면 칼슘이 막 들어와서 칼슘이 얘기하는 거야. 야, 이제 가서 붙어. 지금이야. 그러면 얘가 요 막에 싹 가. 근데 이 막과 이 막이 성분이 똑같아요. 인지지 이중층이라서 이들끼리 융합이 되면서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샥 뱉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신경전달 물질이 요 시냅스, 물리적으로 떨어진 이 틈, 이 시냅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세포 바깥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나왔는지를 알아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야? 수용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용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신경전달 물질이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수용체가 있어야 알아보죠. 그쵸? 누가 나를 알아봐 줘야 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것처럼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오면 여기에 이제 여기 하지 말고 명칭을 얘기할게요. 야는 축삭돌기고요. 요거는 가지돌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지돌기에 수용체가 있어요.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그러면 거기 딱 붙어. 그러면 이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에 달라붙는 게 자극이 돼서 이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트륨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트륨이 요래 들어오게 돼요. 그럼 다시 이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역치 이상이 되면서 나트륨 통로들이 열리면서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자극이 밑으로 쫙 가게 됩니다. 즉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이 뿌려지고 나트륨이 열리면서 다시 탈분극 탈 되면서 다시 뒤로 가는 겁니다. 이게 흥분의 전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한번 나왔어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면 이거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극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면은 하면은 이 아가 내 귀를 따고 이렇게 쭉 가서 소리가 전달이 되고 그 앞에 소리가 사라져야 뒤에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소리가 계속 잔상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안 사라지면. 그러니까 얘는 빠르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냐면 얘는 요 바깥쪽으로 확산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흡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수분해 요소, 여기 가수분해 요소가 있어서 얘를 분해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짧은 순간만 시냅스에 신경전달 물질이 있게끔 그래야 그 다음 자극을 또 받죠. 그죠? 이게 두 글자로 들리려면 그 소리 한 다음에 하기 전에 소리가 사라져야 그가 사라져야 조가 들리죠. 그죠? 이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보세요. 활동전이가 옵니다. 이렇게 쭉 와요. 여기 활동전이가 어떻게 와요? 탈분극 하면서 나트륨 쫙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야. 와서 이쪽에 이제 나트륨이 들어오겠죠? 활동전이가 온다는 건 나트륨이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면 이쪽 주변이 역치 이상으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70이었다가 마이너스 50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극이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압의존적 칼슘 통로예요. 그러면 칼슘이 통로가 열리면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칼슘이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요 막이 요 축삭도액이 말단에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신경 전달 물질을 담은 요 소낭이 막에 달라붙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에 가서 달라붙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붙으면 이게 자극이 돼서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나트륨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들어오면서 이 안쪽 공간이 탈분극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극이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 시간에 이제 요거를 깜빡하고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넘어왔는데, 우리가 요렇게 됐을 때 요 구간 탈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트륨이 들어오고 하는데, 세포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트륨은 언제나 바깥쪽에 많고요, 안쪽에는 언제나 칼륨이 많습니다. 요 국소적으로는 나트륨이 들어와서 안팎이 바뀔 수 있겠지만, 세포 하나 전체의 안쪽과 바깥쪽을 얘기하면 바깥쪽은 언제나 나트륨이 많고 안쪽은 언제나 칼륨이 많아요. 왜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진짜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방에서 나트륨을 계속 바깥으로 던지고 칼륨을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이 흥분의 전도는 여기 이 막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요 아주 짧은 영역을 보면 요 부위는 나트륨 칼륨의 어떤 변화가 크지만, 이 세포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언제나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칼륨이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뒤집힌다, 그러면 이쪽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와서 나트륨 채널이 열려도 나트륨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탈분극이 일어나잖아. 그 상태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야.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고 칼륨이 안쪽에 많아서 문만 열면 나트륨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어떤 자극이 전달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신경 전달 물질이 붙어가지고 요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새로운 탈분극을 만들어서 자극이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요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확산되거나 재흡수되거나 가수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금방 사라진다. 분해 효소들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를 보면, 우리 자극은 언제나 축삭도액이 말단에서 가지도액이 쪽으로만 갑니다.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가지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는 안 가요. 이렇게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이거 보면 되죠. 요 신경 전달 물질을 담은 이 소낭이 어디에만 있냐면 축삭도액이 말단에만 있어요. 이 가지도액이 쪽에는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뭐 보내고 싶어도, 이쪽에서 거꾸로 정보를 보내고 싶어도 신경 전달 물질을 담아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없고요. 또 하나는 요 신경 전달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수용체가 가지도액 쪽에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보내야 되는 게 축삭도액이 말단에만 있고 받을 수 있는 게 가지도액 쪽에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극은 축삭도액에서 가지도액 쪽으로만 갑니다. 거꾸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됐죠? 네. 이어서 볼게요. 자, 세상에는 좋은 영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흥분의 전달 과정을 아주 잘 시각화시켜 놓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요런 게 시냅스. 어이구. 자, 여기가 이제 시냅스입니다. 요 틈. 물리적으로 틈이 벌어져 있어요. 자, 신경 전달 물질들 쫙 뿌려지죠. 네. 여기 축삭도액이, 요거 가지도액이. 자,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극이 쫙 오죠. 자, 디테일해요. 칼슘 쑥 들어갔어. 지금 칼슘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낭들이 막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들 나왔네요. 신경 전달 물질들. 요게 수용체에 달라붙었어. 달라붙었더니 나트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탈분극이 일어나서 다시 자극이 쫙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시각화되어 있는 그 정보, 그게 생물을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고, 텍스트보다는 영상이나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고 텍스트도 보고 하면서 머릿속에 동영상으로 저장해 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시냅스 소포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그 소낭. 소낭은 낭자가 주머니 낭자고 소자가 작은 소자니까 작은 주머니란 얘기입니다. 소포는 작은 포장되어 있는 거. 그거나 소낭이나 소포나 뭐 이게 축삭도액이 말단에만 있어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는 어디에만 있다? 예, 수상도유기, 즉 가지도유기. 이게 가지도유기죠. 자, 가지도유기 쪽에만 있다. 그래서 언제나 자극은 어떻게 된다? 예, 축삭도유기 말단에서 가지도유기 쪽으로 이렇게만 갈 수 있지 거꾸로는 안 된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근데 자극이 이렇게 온 상태가 아니고 지금 휴지 상태에서 가운데를 때린 겁니다. 인위적으로 때리면 양쪽으로 나트륨 이온이 확산으로 양쪽으로 퍼지면서 탈분극 되면서 탈 이런 식으로 옆으로 쫙 가는 거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 또 말씀드렸죠. 불응기 때문에 자극이 이쪽부터 오기 시작했으면 거꾸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불응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네. 되겠죠? 이 텍스트가 어려우면 이미지로 잘 이해를 해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나트륨이 중요한 키를 쥐고 있어요. 됐죠? 네, 다음. 되겠죠? 누가 이렇게 하던데.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뉴런과 뉴런의 연결이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뭐 뇌라는 게 별겁니까? 이런 커넥션이 잔뜩 있는 게 뇌고 척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흥분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있어요. 진정제, 릴렉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자극이 넘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거죠. 늦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시냅스에서 자극이 넘어오는 걸 억제해주면 됩니다. 네. 아파. 그러면 이 자극이 땅 때리면 쫙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뉴런과 뉴런에서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왔을 때 이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할 수 있으면 고통이 뇌까지 안 가게 됩니다. 그죠? 고통이 뇌까지 안 가요. 뇌로 가야 아픈 겁니다. 여기서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는 요 신경을 차단한다는 건 신경전달 물질이 안 나오게 하거나 나오면 빠르게 분해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으면 그러면 자극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마취약, 프로포폴, 우유주사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속도를 그죠? 늦출 수 있으면 그러면 몸이 쫙 가라앉으면서 릴렉스 되는 거죠. 릴렉스. 알코올이 즉 술이 진정제입니다. 진정제예요. 술 먹으면 흥분한 사람 뭐죠? 술 먹으면 개로 변신하는 사람, 변신개. 자, 개가 개가 이미지가 좋은 동물인데 이런 데 쓰면 안 돼요. 참. 더 흥분하시는 분, 술 먹으면. 진정제라며. 근데 왜 흥분해? 왜 흥분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술을 먹으면 여기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이성을 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이 같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쟤한테 때릴까? 이러다가도 이성이 그러면 안 돼. 넌 사회 룰을 지켜야 되고 너는 뭐 지성인이고 이러면서 이 충동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쪽팔릴 수 있고 나의 소셜 포지션이 있으니까 요거를 막고 있거든, 전두엽이. 근데 알코올을 먹으면 전두엽이 마취됩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감성만 남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릴렉스 되긴 하는데 이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술 먹으면 특정한 형태의 주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게 재밌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막으면 릴렉스 되는 것들. 네. 요 마약류들도 이런 신경흥분을 억제하는 유의 약물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각성제들이 존재합니다. 각성제들. 여기서 자극이 더 빨리, 평상시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흥분할 수 있도록, 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약물들입니다. 뭐 카페인이든 니코틴이든 이런 것들은 신경전달 물질을 더 많이 방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목적이 뭐냐면 여기 이 시냅스 틈에 신경전달 물질을 많이 남겨놓으면 돼요. 진정제는 이걸 많이 없애는 거고요. 각성제는 이걸 많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고 이 다음 단계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높은 농도로 있으려면 첫 번째, 많이 만들어서 바깥으로 버리면 됩니다. 즉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을 증가시키면 돼요. 또 하나는 얘가 조만간 사라진다 그랬는데 그 사라지는 게 뭐야? 방법이 세 가지였죠. 요 바깥으로 나가는 확산을 막을 수는 없고요. 재흡수되는 건 요건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분해 요소가 얘를 분해하는 거 요거 막을 수 있습니다. 재흡수되는 걸 막거나 분해 요소를 막으면 그러면 요 시냅스 틈에 요 시냅스에 신경전달 물질이 훨씬 더 많이 있게 되고 그러면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훨씬 더 강렬하게 각성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겠죠? 근데 뭐든 이런 신경을 건드리는 약품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각성 효과 참 안 올 수 있는데 뭐 사실 카페인도 미래의 에너지를 땡겨 쓰는 거에 불과합니다. 없던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작용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각성제다. 마약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현대사회가 이제 늦게까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각성제를 점점 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술 먹고 커피 마시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요게 쌍끌이. 그죠? 진정과 각성. 양을 잘 맞추면 될까? 이쪽 부작용과 이쪽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자꾸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네, 되겠죠? 그 다음에 환각을 유발하는 약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각제들은 이제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에 결합해서 작용을 좀 더 독특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응을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각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이온 통로가 열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더 심해지면서 반응을 안 하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안 나와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뭐 그래요. 근데 그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다른 형태로 일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래 요게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제 나트륨이 열려갖고 이 뒤쪽에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염소 통로를 열어서 음이온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어떤 변화를 유발한다거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자극 전달이 되면서 기억이 요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각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하면 재밌는 게 많은데 요것들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요거 건드리면 다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울증의 약이 있습니다. 프로작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약이죠. 우울증을 약으로 해결한 멋진 약. 우울증 환자들을 보니까 이게 세로토닌이라고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그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뇌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와. 정상인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상인처럼 늘릴 수 있도록 약을 만들었어. 그래서 물질 이름이 플루옥세틴입니다. 플루옥세틴. 근데 제품명 플루옥세틴 이게 제품명이 안 좋잖아요. 아세트아미노펜 이게 타이레놀이잖아요. 제품명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제품명으로 프로작. 이게 뭐하냐? 이 세로토닌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분비가 되면 확산으로 나가는 놈, 다시 재흡수되는 놈, 분해 요소에 의해서 나눠지는 놈 세 개인데 이 플루옥세틴이라고 하는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이 요거 재흡수하는 통로를 막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흡수가 안 되죠. 재흡수가 안 되니까 요 공간에 세로토닌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요 약 안 먹었을 때는 요렇게밖에 없는데 요거 재흡수 되지 못하게 여기를 차단하면 좀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재흡수에서 사라져야 되는 애들이 거기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 수치에 가깝게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 양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약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 어려운 고비를 잘 넘으셨어요. 요 고비 넘으면 이제 고비가 생원에서 고비가 3개 있죠, 그렇죠? 뭐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수축, 유전. 3개 중에 하나를 사뿐히 넘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